와, 여러분 진심으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야, 얼마나 좋으세요. 새 아파트 입주.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하지만 반면에 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이TV가 오직 자이 입주민들만을 위한 입주 절차 안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이 입주 절차 안내를 시작합니다. 스타트! 입주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잔금 납부, 입주증 발급, 열세 수령 및 시설물 인수 인계, 입주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바로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잔금 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이 코앞에 다가온 지구, 대부분의 여러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로 현재 잔금 납부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만약에 나는 여윳돈이 많아서 그동안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내왔다면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부분, 그 설명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신 그런 상태일 겁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집단 대출은 40%까지 받으셨을 테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잔압해서 해결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집단 대출로 받았던 중도금, 대출금은 내가 실제로 납부한 돈 아니죠. 입주 시점에 집단 대출로 해결했던 중도금 상환과 잔금을 납부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키를, 입주 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돈을 당장 마련하기란 어렵겠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그렇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에는 아파트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출이 실행되는 은행이라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되도록 나에게 유리한 은행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로 집단대출 상태였던 중도금 40%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한도가 여력이 된다면 잔금 30%까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주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분양 당시 가격보다 좀 높기 때문에 잔금까지 주택담보대출로 커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요. 개개인의 여건, 금융 사정 이런 거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갈 때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분양계약서 원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재직증명서,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 신분증,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인감도장 빠짐없이 꼭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도금 대출 상환도 동시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상환 계좌번호와 금액도 반드시 알아가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계좌 및 상환 금액은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실행됐던 은행 지점을 알아보려면 입주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은요, 집값인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의 별도 품목 대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납부 계좌번호가 각각 다릅니다. 분양대금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별도 품목 대금은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돈을 마련을 하셔서 따로 넣으셔야 하는데요. 공급계약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잔금 납부 안내장에 기재된 각각의 지정 계좌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잔금 납부 기간, 즉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입금 시에 입금인란에는요, 계약한 동호수와 계약자명,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 분양 대금 계좌, 별도 품목 대금 계좌,
중도금, 상환, 계좌 등을 착각해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게 입금을 했을 때 이게 과오납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입금 전에 이 계좌가 정확히 맞을까? 맞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금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입주증을 받으러 입주사무소에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입주증 발급을 받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아파트 잔금 납부 영수증, 별도 품목 납부 영수증, 후불이자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금, 상환 영수증 등은 납부한 은행에서 받아오거나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뽑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예치금 납부 영수증은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현장에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온라인 뱅킹이나 은행을 통해서 입금하고 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관리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에 붙일 때는요, 입금인란에 계약한 동호수를 꼭 써야 납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서류 준비가 다 되셨다고요? 그렇다면 입주사무소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주증 발급은 보통 입주사무소 오픈일부터 가능합니다. 입주 전 미리 혹은 또 입주 당일 입주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져온 증빙 서류들을 각 담당 창구에 보여주면 각종 완납 확인서와 입주증 그리고 열세 수령 자격을 증명하는 열세 불출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사무소 해당 창구에서 열세 불출증 그리고 계약자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열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열세 수령을 한 후에는 관계자와 함께 세대 내부를 돌면서 입주자 사정 점검 시 체크했던 부분들이 다 고쳐졌는지 또 다른 하자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계량기 검침을 해야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난 후 세대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모두 끝! 자, 여기서 유의할 점! 열세를 받은 이후에는 세대 내 시설물이 도난당하거나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입주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세를 받은 날부터는 실제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자가 조경 유지, 공동 전기료와 수도 요금 등 공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주!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도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로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요, 사다리차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엘리베이터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사 예약은 입주 개시일 2, 3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사 예약 안내문은 현장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날 받을 수 있으며 문자로도 따로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사 예약 안내문 상에 기재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전화를 통해 지정된 타임 중 선택해서 이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사 예약을 완료했다면 예약한 일시에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을 해야만 이삿짐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사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내 모든 작업은 반드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주세요. 실제로 입주사무소와 대표 전화로 입주와 관련돼 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신영 전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하실 때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 상환하는 문제라든지 마지막 이제 잔금들을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완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금 상환이랑 잔금 납부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은 이거 꼭 중도금 대출을 했던 그 은행 지점에서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해요. 중도금을 취급했던 지점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급여를 이체를 받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일단 한번 가보시고 네. 그리고 입주를 하고 있는 그 해당 단지, 해당 아파트의 인근에 가보시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상가나 이런 곳에 비슷비슷한 상품들을 같은 시기에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이 되니까 네,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나한테 맞는 또 좀 더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완전 이거 꿀팁입니다.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을 찾아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상담을 받으실 때 대출 심사라든지 또 필요한 기간들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이후로 이사 날짜를 잡으셔야 되겠죠.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궁금한 거는 배우자 단독으로 계약을 했어.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안 하면 나 완전 끝내지. 명의 변경 이거 언제 하면 되는 거야? 알려주세요. 시기가 따로 있다기보다 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계획하고 계신 세대시라면 먼저 저희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 진행을 완료를 하신 다음에 잔금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 세대인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시더라도 이렇게 듣기 전환이 되기는 하시는데 또 조합 사업 일정에 따라서 안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세대시라면 조합 사무실로 문의를 하셔서 그 절차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기보다 이제 잔금을 완납하시면 취득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잔금 납부 당시 취득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또 공동명의를 진행을 다시 한번 등기를 바꾸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세금이 잔금 납부 전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완납하면 낙장불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좋은 표현.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제가 궁금한 거 말이죠. 전세만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 게 제가 처음이에요. 기존에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입주 당일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입주 당일 잔금을 치러도 이게 아무 문제 없나요? 그 점은 알고 싶단 말이야.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평일에 날짜를 계획하셔가지고 은행 업무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이제 오시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는 휴일 없이 주말에 근무는 하지만 은행은 평일에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아주시면 주말에 이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평일날 해야 되겠네. 은행 업무 때문에, 그죠? 저희가 현금을 수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죠. 선배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금고도 없고 한데 돈은 은행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사를 여유 있게 가지시고. 잡으셔도 좋고 또 이사하시는 시간도 오전보다는 오후로. 그리고 잔금 그 날짜나 타이밍은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평일날 하면은. 그렇죠. 평일날 하시면 되죠. 정 불안하시면 그 납부 확인증 은행에서 주시는 송금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사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학교를 내가 전학시켜야 되는데 이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아예 학교를 전학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사 날이 뭐
1, 2월이다. 지금도 네. 입주하는 현장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네. 저희 아파트에 입주를 할 건데 아직은 입주를 안 한 상태잖아요. 네. 받아주는 학교 측에서 그럼 입주 예정 확인서를 받아오세요라고 네.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입주 예정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확인서를 끊어드리고 있어요. 네. 예, 해당 그 분양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팩스나 스캔을 해서 아니면 메일로 네.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겠죠.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려줘 고맙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되죠. 입주 전에는 안 되는군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을- 입주할 건데? 준공이 나기 전에는 사실 좀 불가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이 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 책임 소재가 공방이 좀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정상적으로 완납을 하시고 그다음에 키를 수령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완벽하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아.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입주 지원 센터로 방문하시게 되면 네. 임시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허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만큼은 네. 네, 완납하시고 키를 정상적으로 받은 세대에 한해서 네. 네, 가능하시고. 그럼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를? 키를 받으시는 때에 저희 매니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세대 검침이랑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좀 신고라고 해야 되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참고가 되니까. 사실 입주 사무소가 제일 바쁜 날이 네. 입주 개시 첫날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분주하기도 하고 고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들이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그 기간을 조금 피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입주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로 이제 잡으시면은 조금 더 본인도 준비할 때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팁을 하나만 더 주신다면? 잔금은 미리 내실수록 좋아요. 네. 입주 개시일보다 선납하시는 일수만큼 잔금에서 선납할을 적용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장마다 잔금 선납 시 할인율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미리 내시게 되면 분양 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세도 네, 혜택을 좀 가져가셔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취득세까지 살짝의 할인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네. 입주 전에 사실 바쁘시겠지만 미리미리 신중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입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거 하시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대요. 자이TV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더 행복해지신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입주를 축하드립니다.